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전 선거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혼탁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군수 경선에서 남원은 이환주 현 시장이, 임실은 전상두 임실축협조합장이 승리했습니다. 농협이 미국 처리장 직원들의 쌀값 횡령 사실을 1년 전에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대규모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해 한 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혼탁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선거법 위반 의혹은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2배나 늘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퍼진 글입니다. 암수술 1억이 있는 후보를 겨냥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 선거에 조폭이 동원됐다는 등 근거가 약한 비방도 난무합니다. 정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죠. 예.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리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편향된 문장과 유도하는 질문으로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러한 건들을 저희가 적발로 조치하였고 경고가 3건, 준수 촉구가 2건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지난 6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와 비교해 2배나 늘었습니다. 여당 지지율 70%, 민주당 깃발만 달면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서 경선을 치르며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흑색 성선이나 후보자 비방 목적으로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SNS에서 그걸 공유하거나 게시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대결은 뒷전, 혼탁 선거라는 익숙한 풍경이 이어지며 정정당당한 대결을 바랐던 유권자들의 기대는 다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당의 시장군수 경선 결과 남원은 이환주 현 시장, 임실은 전상두 임실축협조합장이 승리했습니다. 임실은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가점과 감점 제도가 당락을 뒤집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은 1, 2위 후보 간의 표 차이가 부안군수 경선보다 더 적었습니다. 이완주 현 시장이 39.17%를 얻어 37.33%의 윤승호 전 시장을 1.84%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남원시장 선거는 이에 따라 민주당 이환주, 평화당 강동원, 바른미래당 최현숙, 무소속 박용섭 후보의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수 후보 경선은 가감점 제도가 결과를 뒤바꿨습니다. 전상두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3%포인트 가까이 뒤졌지만 정치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10%를 받았고 경쟁자인 한병락 후보는 거꾸로 과거 탈당 전력으로 감점을 받아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에 따르면 한 번도 본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거나 당내 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후보는 정치 신인에 해당합니다. 또 전상두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마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실군수 선거는 민주당이 전상두 후보를 최종 확정할 경우 무소속 신민현 군수와 김학관, 박기봉 후보의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부안과 남원 임실에 이어 내일 익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의 장수군수 공천 절차가 또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장수군수 경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장수군민 30여 명이 찾아와 특정 후보를 경선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당사를 떠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도당 차원에서 장수군수 경선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중앙당에 올려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진보교육감 후보로 김승환 교육감을 추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미영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영 교육감 예비 후보는 일부 단체가 진영 논리에 따라 무책임하게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 후보로 추대하려는 것은 민의를 저버린 밀실야합이나 다름없다며 김승환 교육감을 제외한 진보 후보 단일화와 새로운 추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 미국 처리장 직원들이 억대 쌀값을 빼돌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농협은 직원들이 횡령 사실을 1년 전에 알고 있었지만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군산의 한 농협 미국 처리장입니다. 농협중앙의 감사 결과 개인 통장을 빌려준 총 책임자인 임원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은 총 책임자인 상무이사는 정직 6개월, 과장 2명은 해직, 영업직원과 계장은 주의 촉구에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같은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가갖고 만일 감독부까지 근데 가는 6개월 정직이잖아요. 상무는. 그리고 밑에 사람들만 해직시킨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해당 지역 농협이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감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처리장 직원들이 쌀값을 횡령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올 1월 자체 감사에서 밝혀지기 전까지 농협중앙에 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초에 RPC 상무가 전임 전무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이렇다 보니 윗선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횡령과 관련해 지역 농협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봄철 이상저온으로 감나무를 비롯한 농작물에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망쳐버린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농사를 짓는 정택 씨는 요즘 감나무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달 초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꽃눈이 모두 까맣게 얼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무 몇 그루를 제외하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꽃감으로 해서 수익은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를 하는데 올해는 아마 100만 원도 못 건질 정도로 그렇게 수확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감농사를 지은 농민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이 감농사를 45년간 지었는데 이런 피해는 그 냉해 피해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틀 동안 전북에서만 1218헥타르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 농가에 1헥타르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에 농민들의 상실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GM이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날이 내일입니다. 노사가 이틀 연속 협상에 나섰지만 교섭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제11차 임금과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군산공장 처리 방안입니다. 사측은 노조가 비용 절감에 동의하면 군산공장의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과 신차 배정 문제를 비용 절감 방안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군산공장 철회 및 한국GM의 장기 발전 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 생존권 보호, 담보 확약을 제시하고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GM은 부도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카어카잼 사장 등 회사 경영진은 내일까지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한국GM의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한국GM의 법정 관리와 부도를 일관되게 경계해왔기 때문에 반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쇄가 예고된 군산공장의 운명이 어떻게 최종 결정될지 한국GM 노사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첫 시민 촛불 집회가 오는 27일 군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시민과 GM 군산공장 근로자, 군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정상 가동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 2월 가동 중단에 들어간 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1,30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150여 개 협력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권태홍 정의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장애인 관련 3대 과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태홍 후보는 전북형 장애인 복지 모델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을 위한 신고용 정책과 지역사회 기본생활보장, 꼼꼼한 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방공기업 설립과 광역 이동지원센터 즉각 설치,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가 전주역 개선에 모두 440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290억 원을 투자해서 전주 역사를 선상 역사로 신축하고 코레일은 100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고 전주시는 50억 원으로 도로와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역사가 개선되면 지역 이미지가 한층 개선되고 관광객들의 편의성도 한결 높아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술집에 침입해 둔기로 주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 명 가운데 2명이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살 A씨 등 2명이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껴 자수했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력 조직 추종 세력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주범으로 추정되는 2명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일당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익산모 주간지 편집국장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모 주간지 편집국장 공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자치단체와 업체 등에게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회사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보복 범죄를 계획하고 해당 여성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의 한 사무실에 난입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 여성의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원은 25.8도, 장수는 24.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초여름같이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가 27도, 순창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